2020년 3월 27일 금요일. 네, 정말이지 폭풍 같은 하루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지정학 리스크의 반도체 기술주 공포, 여기에 수급까지 뒤엉키면서 다들 정말 정신없으셨을 겁니다.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보면요, 사실 이런 날이 진짜 실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날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길을 잃을 때 냉정하게 지도를 딱 펼쳐보고 기회를 찾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살아남더라고요. 오늘은 이 복잡했던 하루를 명확한 분석 틀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혼돈의 본질을 꿰뚫고 우리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참 무겁죠. AP통신의 이 한 문장이 당시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주 연속 하락.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선 겁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걸 데이터가 보내는 명백한 신호였어요. 이럴 땐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하는 순간이었죠. 이런 혼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늘 하던 대로 가장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의 역풍을 먼저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우리 한국 시장이 보였던 아주 특이한 점들을 바텀업으로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는지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까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글로벌 역풍. 우리 시장을 둘러싼 이 거대한 폭풍이 대체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그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욕 3대 지수가 전부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빠지면서 공포를 주도했죠. 이건 특정 기업 하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거시적인 압력이었다. 바로 그 뜻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잘 짜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전방위적인 매도세였던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중요합니다. 다우지수가 조정 국면에 공식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고점 대비 10% 하락이라는 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투자가들한테 이제부턴 정말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제 경험상 이런 시그널이 딱 뜨면 현금 비중을 기계적으로라도 늘리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합니다. 숫자는 감정을 속이지 않죠. 월가의 공포지수 VIX가 31을 넘었습니다. 작년 4월 이후 최고치예요. 이런 숫자를 보면 저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가 떠오릅니다.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시장의 공기 자체가 아주 차갑고 무겁게 바뀌는 그런 질감의 변화가 느껴지는 수준이죠. 그야말로 패닉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공포의 근원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최악의 조합을 이뤘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우려가 유가를 100달러 문턱까지 밀어올렸고요. 그렇게 치솟는 유가는 이제 잡히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의 망령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악순환의 고리였던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피바람이 부는데 우리 시장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퍼즐입니다. 미국이 2% 가까이 폭락했는데 코스피는 약보합에 그치고 심지어 코스닥은 오히려 빨간불을 켰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벌벌 떨 때 한국 시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이례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 코스피의 분봉 차트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아침에는 미국발 공포를 그대로 받아서 3% 넘게 폭락했죠. 하지만 장중에 트럼프의 이란 공격 유예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V자 반등이 나왔고 결국 낙폭을 거의 다 완화했습니다. 전형적인 전약 후강, 장 초반의 공포를 이겨낸 모습이었죠. 아침에 그 폭락을 이끈 주범은 단연 외국인이었습니다. 하루에만 4조 3천억 원. 와, 이건 거의 시장에 폭탄을 던진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 증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매물이 집중됐어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명백한 리스크오프, 즉 위험자산 회피 심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폭탄을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3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시장의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외국인이 공포에 기반해서 기계적으로 던질 때 개인은 오히려 가치를 보고 용감하게 맞선 거죠. 저도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런 개인들의 힘이 시장을 지키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대단한 저력이에요, 정말.
자, 이제 이날 변동성의 가장 중심, 그 진원지였던 반도체 섹터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발단은 구글이 발표한 논문 한 편이었습니다. 터보콘트라는 AI 기술이 메모리 사용량을 무려 6배나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시정은 이 한 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끝났다. 수요가 6분의 1로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즉각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장중에 4.5%, SK하이닉스는 5.7%까지 폭락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퇴직연금 계좌에 삼성전자 비중이 꽤 되는데 아침에 이 숫자를 보고 잠시 호흡이 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 구조적인 위협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개념이 바로 제본스의 역설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예전에 석탄 엔진 효율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석탄을 아껴 쓴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많은 곳에 엔진을 쓰게 되면서 석탄 총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즉, 효율성이 오히려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 장 초반에 패닉이 지나자 바로 이 제본스의 역설을 떠올렸습니다. 잠깐만. 메모리 효율이 좋아진다고? 그럼 AI 서비스 비용이 싸지겠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기에서 AI를 쓰게 될 테니까 결국 전체 메모리 파이는 훨씬 커지겠구나. 이렇게 공포의 논리가 희망의 논리로 바뀐 겁니다. 제 20년 경험상 혁신 기술에 대한 공포는 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극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가 반도체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가면서 돈이 몰린 곳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장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라는 거시 변수를 기회로 삼은 화장품, 개별적인 규제 완화 뉴스가 나온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특히 호텔 신라처럼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13%나 급등한 주주환원 테마까지.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런 개별 모멘텀이 더 빛을 발하죠. 자, 그럼 이 혼란스러웠던 하루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신호는 이 4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매도세는 일단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경계를 풀 때는 아니다. 둘째, 반도체 공포는 심리적인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점. 구독자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변동성이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분간 시장의 방향키는 이란 관련 뉴스가 쥐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힘이 시장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3가지를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주말 사이에 중동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4월 7일에 나올 삼성전자 실적이 숫자로서 시장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외국인 수급이 언제 플러스로 돌아설지, 이 3가지가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처럼 모두가 공포에 질려 내던질 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조용히 기회를 삽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구독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까요? 시장이 공포를 팔 때 나는 무엇을 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과정, 그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일 겁니다.